잘 지내셨습니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분 마지막 강의 4강을 진행할 석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그 전통적 수단 중에서 이 광고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우리가 봤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그 투입되는 경비에 대비해서 여러분 그 효과가 때로는 아주 급작히 나타나는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서서히 누적적으로 나타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광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획하느냐, 이것은 광고 전략의 아주 중심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광고라는 것은 From Logic to Magic이라고 얘기했듯이 광고 전략은 그것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라직에 아주 철저히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해서 그 광고 전략 기획의 두 가지 방법을 간단히 보여주면은, 하나는 이렇게 환경을 분석하고 시장을 세분화해서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이들의 욕구에 합당한 제품 개념을 포지셔닝하고 이에 따라서 실천적인 혼합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데, 그 과정을 궤를 밟아서 여기에 하나의 촉진 전략의 부분으로서 광고 전략을 입안해내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환경 분석의 첫 번째 단계가 내 경쟁이 누구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펩시라는 콜라의 경쟁은 코카콜라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브랜드 차원에서의 경쟁이다, 2등 펩시는 어떻게든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이렇게 탈취하고자 집중하는 반면에, 코카콜라는 암만 펩시가 딴지를 걸고더라도 펩시도 그 중에 하나의 경쟁이지만 물다음으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모든 청량음료로 그들은 경쟁 범주를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펩시만 아니라 게토레이나 아니면 여러분 잘 드시는 비타민 음료, 이러한 것도 주스 같은 것도 다 경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걸 대체 제품군에서의 경쟁이라는데, 이 경쟁이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코카콜라나 펩시는 경쟁의 범주를 달리할까요? CEO 마음대로입니까? 아니지요. 거기에도 유기적인 영향관계가 있습니다. 펩시처럼 코크만을 겨냥해서 저격할 때 하고, 코카콜라처럼 모든 청량음료를 이렇게 쏘아댈 때 하고는 들어가는 총알 수가 틀린데, 그 총알의 수를 우리는 코퍼레이트, 곧 기업적 자원이라 할 수 있지요. 어쨌든 코크는 펩시보다 총알이 많으니까 나는 모든 청량음료를 겨냥하겠다. 그 코카콜라의 목표 고객은 누굴까요? 갈증을 느끼는 만인입니다. 매스 마케팅. 반면에 요 제한된 펩시는 목표 고객을 누르고 삼을까요? 가장 콜라를 많이 소비하는 신세대를 목표 고객으로 삼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코카콜라는 만인에게 공통되는 욕구, 리프레시먼트를 바로 그들의 포지셔닝을 삼을 때, 펩시는 아니다, 우리는 신세대의 선택을 포지셔닝하는 겁니다. 그 결과 광고는 어떻게 전개할까요? 일부에 약간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만은, 코카콜라는 전통적으로 빅모델이 없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 모두 등장하는 즐거운 만인의 청량음료로 접근할 때, 펩시는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클 제이 폭스, 마이클 해머, 이러한 아주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모델로서 신세대의 선택을 끌어간다는 겁니다. 요 궤를 거치는 것이 마케팅 전략의 근간 라직상의 광고 전략 기획이라면, 미국의 푸코넨벨딩은 이 크루그만의 관여 이론과
또한 게스윈트의 두뇌 분화 이론을 동원해 가지고 제품에 따라서 고객에 따라서 광고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이 그리드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여러분 흔히 자동차, 집, 가구 이런 신제품을 살 때 고객은 정보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들에게는 재확인 가능한 매체의 구체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정보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했고, 한편에서 보석이나 화장품, 패션, 의류 등 자기 존경의 욕구를 이렇게 충족하는 친구들에게는 먼저 감성적으로 애정이 일어나게끔, 필이 딱 느껴지게끔 느끼는 이미지 전달에 임팩트적인 광고를 한다. 우리가 흔히 이런 광고를 뽀시시한 광고라 그러지요. 여기에 더해서 일용 제품은 그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를 들으면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습관 형성을 시키게끔 이러한 전개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서 우리 1588 5588 피자헛도 있고 1577308이 도미노 피자도 있는데, 전화하면 텔레코뮤니케이터들이 자기네들이 받아서 연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콜센터 텔레코뮤니케이터들 앞에는 광고 운행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588, 5588 피자헛 그러면 벨이 울리는 겁니다. 이렇듯 즉각적 반응을 위해서는 습관 형성을 시켜라. 반면에 집단 속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이러한 맥주라든지 아니면 청량음료 같은 경우는 따질 거 없습니다. 건드리고 느끼면 되는 자기 만족을 추구시켜라. 이런 접근을 한다는 사실이지요. 후코넨벨딩의 그리드 매트릭스는 전통적인 제품과 소비자에 따라서 광고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잘 분류해 놨습니다만은, 때로는 여기에 묶이지 말고 그 영역을 일탈함으로써 또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맥주는 분위기로 마시는 것이다 했을 때, 하이트는 안반천연수 논쟁을 일으키는 고관여로 끌고 감으로써 이겨낸 것이고, 같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즈와 마티즈가 여기에서 싸울 때 벤츠는 오히려 감성적 소구를 하는 이런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나름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고, 물론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광고 대행사, 이러한 기획팀들, 마케팅팀이 광고 전략을 다 잘 짜주겠지만은 메이커에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제작물 표현 전략은 나름대로 전개해 보시는 것이 마케팅 오리엔티드 된 기업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뭐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제품의 포지셔닝이 뭔가, 그 다음에 광고로 직접 와서 이 광고를 틀었을 때 어떤 반응을 기대할 것인가, 광고의 목표와 역할이 그 광고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거는 떡 봐서 어떤 느낌을 갖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느낌에 따라서 실제 구매에서 어떤 변화를 꾀할 것인가, 이거를 기술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카콜라가 만인을 상대한대지만 광고 단위별로는 요번에는 젊은 층을 겨냥하자, 요번에는 가정용 시장을 겨냥하자, 이렇게 타겟층을 세분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놓고는 주된 메시지를 뭘로 할 것인가, 그렇지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하이트는 신선하고 깨끗하다. 왜? 150m 안반 천연수에서 끌어올린 원수를 쓰기 때문이다. 꼭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전개해보자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톤 앤 매너다. 이거는 나름의 브랜드는 자기 나름의 어떠한 특성을 가져서 그 광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맛동산이나 새우깡 같은 일반적인 과자들은 모두가 즐겁게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파티 같은 데서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그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 중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김혜자 씨의 고향의 맛 다시다.
이것이 열대 편 계속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 중심 아이디어는 뭡니까? 안동의 하회마을, 저기 연평도의 그러한 장상곳의 네모난 만두, 그리고 뭐 삼척의 어부들이 먹는 새벽의 그 된장풀은 동태찌개를 보여줄지라도 그 속에서 엄마의 손맛이 곁들여지는 고향의 맛을 우리가 시리즈로 연결해 나가자. 이런 것이 표현 중심의 아이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흔히 PR 이런 말을 하는데 퍼블리시티에 앞서서 PR이라는 게 뭔가? 이건 공중관계 개선이다. 이른바 Public Relation이라 요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공중들, 이른바 퍼블릭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정부기관이 있을 수 있고 언론 매체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협력업체가 있을 수 있고 주주나 투자자가 있을 수 있고 NGO나 지역사회 또는 시민, 내부 종사원 같은 이 많은 이들이 기업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들과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굿윌, 호의를 창출하고 획득하려는 일련의 노력입니다. 그 일본 생명보험이 요거를 압축해서 아주 좋은 말을 만들었어요. PR은 팬 만들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보험을 들지라도 왠지 참 푸근해 보이고 제 개인적입니다만은 인간적이면서 업무 처리가 명료한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또는 느낌이나 이런 것을 선행한 회사를 하나의 팬으로서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이 PR의 가장 성공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 PR도 돈은 들어갑니다. 광고만큼은 안 들어가지만 여러분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해서 그런데 한 5년 전에 우리는 삼성 파브 프로야구라는 타이틀을 받고 그 다음에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그 다음 롯데카드 프로야구, 그 다음에 팔도 프로야구, 뭐 세븐 그 한국 야구르트 프로야구, 그것이 작년에는 KBO 리그로 이름이 바뀌면서 타이어 오뱅크 프로 그 KBO 리그로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메이저급 이러한 타이어 회사들은 나름의 이러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요. 한국 타이어는 T스테이션, 금호 타이어는 타이어 프로, 근자의 넥센 타이어도 넥스트 레벨이라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 타이어에 따라서 이 중에 하나 갈까 했는데 타이어 오뱅크는 타이어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들은 따로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오뱅크 KBO 리그라는 이 타이틀 스폰서십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에 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효과를 톡톡히 누립니까? 롯데나 또는 삼성처럼 자체 프로야구 팀은 없어도 타이어 오뱅크는 한국 프로야구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아주 그런 호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타이어 오뱅크 떡 이렇게 나온 걸 보고는 가전회사의 하이마트구나 하면서 격이 쫙 올라가 버리는 회사의 격이 쭉 올라가서 이것을 우습게 보지 않고 타이어 백화점이니까 다음에 가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타이어 오뱅크는 이 KBO 리그의 타이틀 스폰서십을 삼으로써 기본 메이저급 타이어 회사의 유통망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산 효과를 구축했다. 저는 이것을 특수 자산 효과의 형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또한 삼성생명은 제가 알기로 전국에 23개소에 자체 돈으로 삼성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합니다. 젊은 어머니들 요새 이러한 워킹우먼 시대 때 아이들을 잘 갖춰진 교육기관에 맡겨놓고 나름의 활동, 뭐 보험설계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라. 삼성생명은 이러한 아이 교육에 이렇게 기여하는 회사다.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퍼블리시티입니다. 아까 공공매체의 기사화나 콘텐츠화를 통한 간접 광고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느냐. 예, 광고나 PR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기자들이나 PD들이 뉴스거리나 연예 프로그램으로서 하나의 콘텐츠로 이러한 자원, 소싱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뭐 이러한 새로 나온 지니시스 광고를 할 때 돈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동아일보 한 기자가 요즘 새로 나온 제니시스 신진차를 타보니까 뭐 벤츠나 BMW에 필적할 만한 사양과 승차감을 가지더라. 이렇게 해주면 그 기사가 훨씬 많은 주목률과 화제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요, 고창 그러면 선운사, 그리고 복분자, 뭐 미당의 선운사 동구 이런 시만 생각났었는데, 고창 지역의 딸기와 수박도 유명하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옛날 강호동 씨 나오던 1박 2일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좋은 노력만 하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거리나 콘텐츠거리를 미디어 측에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 콘텐츠 제공의 원칙, 첫째, 뉴스로서 가치가 있는 거리를 찾아라라는 것이지요. 뉴스워스입니다. 흔히 들은 것처럼 뱀이 사람이 물었다면 그건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뱀을 물어버렸다. 그럼 그건 뉴스거리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공학적 사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 이 한 사례를 보십시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갯벌이 제일 넓은 지자체가 신안군인데, 정작 이것을 뉴스거리로 만든 것은 보령군입니다. 모두 축제를 7월 중에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흙탕물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참 이해하기 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떡합니까? 많은 이들이 그 콘텐츠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한다면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보령군에서는 따로 자기네들이 광고 안 해도 이걸 통해서 충분한 관객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콘텐츠의 원칙인데, 종종 이것을 우리가 그 매체사에 제공할 때는 영어로 nice to see, 잘 갖춰줘서 보내라는 것이지요. 막 극단적으로 기자가 글자 한 자 안 고치고 사진 따로 안 찍어도 곧장 기사화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잘 갖춰줘야 될 것은, 이러한 매체사의 기자나 PD가 이러한 퍼블리시티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날라오는 청의, 팩스가 하루에 30개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잘 갖춰진 것이 선택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위 그 프로그램 간접 광고다는 PPL과 스토리텔링을 좀 이용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진흥원이 이런 PPL, 프로그램 플레이스먼트의 간접 광고에 이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여기 제가 등장시킨 게 바로 그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 나왔던 뉴욕 5번가에 있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집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문리버라는 그러한 그 배경음악 속에서 이 시골 출신의 신데렐라 꿈을 꾸는 요 오드리 헵번이 이 티파니 보석상에서 세계 최고급 티파니를 갖고 싶어진다라고 이 선망의 눈초를, 이걸 통해서 여러분, 티파니라는 보석상 또는 고급 액세서리 브랜드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돈 안 대고 선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판매 촉진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매 시점에서의 피니시 블로우다. 이렇게 그 PR과 광고를 통해서 인식된 제품을 실제 구매에 이를 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자극을 주는 것인데, 그 특별한 광고, 뭐 지금 롯데리아 오시면 뭐 프렌치 프라이가 얼마 하는 이런 광고도 있을 거고, 가격 인하도 있을 수 있고, 뭐 창립 몇 주년 기념에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전시회나 샘플 나눠주거나 아니면 당장 매장에 갔을 때 여러분 보셨지요? 기획 상품, 광고 상품 하는 태그를 걸어줘서 사람들이 그것을 고르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SP는 앞에 말한 PR이나 또는 광고처럼 일정한 포맷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아이디어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재미난 거 볼까요? 그 시카고 대학 사립대학입니다만은 학교 재정이 어려우니까 동문들한테 모금을 하려고 기념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 없는 동문들이 어디 있을까요? 이때 이 시계는 어쩌면 우리 대학의 마지막 시계일지도 모릅니다. 떡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안 사주면 이 대학 문 닫는다 이런 느낌이나 여러분 우리가 판촉 영업 그러면 뭐 흔히 술 대접하고 골프 대접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색다른 경험과 감동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 마케팅 포럼 시카고에 갔을 때 그 세미나를 수족관 가운데서 하고 난 다음에 미시간 호수의 선상 파티로 이렇게 저녁을 대접하는 것은 영원히 안 잊혀지더라 이 말입니다. 한편 도요타의 고급차 렉서스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이 고객들이 그 오페라를 좋아한다는 걸 듣고 렉서스만에 들어갈 수 있는 프라이빗 주차장을 계약함으로써 렉서스의 고객을 극대화시켰다는 겁니다. 바비 인형을 제치고 고아의 입장으로서 이 양배추 인형을 침투시켜서 여러분들 미국 아이들이 바비처럼 이뻐 빠진 아이만 아니라 이렇게 그 어려운 아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공시킨 예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기획 과제와 기획서 작성 여러분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타겟 커스터머인가? 들을 게 있는 자, 우리 제품을 보고자 하는 자를 지역 등등의 요소로서 찾아내 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앞에서 보신 포지셔닝 스테이트먼트와 어떤 스토리텔링, 어떤 표현 전략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우리에게 접점이라는 고객의 진술한 순간을 모두 나열해보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기획서를 작성해보고 스케줄과 액션 플랜을 운영해보라. 우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마케팅 전략적 기획 위해서 나의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제품에 앞서서 그들의 욕구에 합당한 어떤 개념을 잘 그들 인식 속에 인식시키고 알리고 그들로부터 선호를 이끌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매체 환경 속에서도 이를 잘 진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의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4강에 걸친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